안녕하세요. GW인스택 대리점 G스택 이광주입니다. 오늘은 GW인스택사의 GPM8330 단상 3상 디지털 파워메다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의 전원을 켜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설정 및 측정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로딩이 되게 되고요. 먼저 단상 파워메다 GPM8213과 동일하게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전 설정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컴피그 1과 2가 있는데 1번을 한번 눌러 봅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온 스테이트 셋업의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커서를 내리셔가지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커서를 내리셔가지고 디폴트를 프리비어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워미터 전원을 켜더라도 공장 초기화 상태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설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프리비어스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컴피그 2를 눌러서 다른 설정들을 하거나 인포메이션을 눌러서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메저를 눌러서 측정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할 기능들은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먼저 전압 전류의 측정 레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15V에 0.5A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V 레인지를 눌러서 오토로 만들어 줍니다. I 레인지도 위로 화살표를 눌러서 오토를 만들어 줍니다. 이 오토를 설정하는 이유는 멀티메타처럼 측정값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 제일 높은 레인지에서부터 측정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레인지를 파워메다 자동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레인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측정값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다면은 이 오토 레인지는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파워메다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 방식에 대한 방법입니다. 먼저 파워메다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개선 방법이 있는데요. GPM8213 모델처럼 엘리멘트 1번만 사용해서 단상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엘리멘트 1, 2, 3을 다 사용해 가지고 3상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RST와 N을 함께 사용하는 상전압을 측정하는 방식과 RST만 사용하는 선간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매뉴얼에 다이아그램으로 매뉴얼 결선 방법이 나와 있겠지만 보통은 3P, 4W를 상전압을 측정하는 RSTN 사상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압 결선을 RST를 설정을 하시고요. N상을 엘리멘트 1번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시고 점프 하시면 됩니다. 전류는 전압과는 다르게 R상의 전류를 넣었다가 나오는 전류를 시료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S상 플러스, S상 마이너스, S상 T상 플러스, T상 마이너스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3V, 3A 결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비 전면에서 알려드릴 텐데 3V, 3A 같은 경우에는 전압 3개, 전류 3개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보통 산업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380V RST 측정 방식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선간 전압 측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세한 것은 매뉴얼을 보셔야 알겠지만 엘리멘트 1번에는 R과 T상의 선간 전압을 측정을 하시고 2번 엘리멘트에는 S상과 T상의 선간 전압을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엘리멘트에는 R과 S상의 선간 전압을 측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RTS가 여기에 연결이 되게 되고 TRS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압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가 몰리게 되고, 엘리멘트 2번의 마이너스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각 점프를 해와야 됩니다. R 같은 경우에는 R상과 R상을 점프를 해야 되고, S상과 S상을 점프를 해야 되고, T상과 T상을 점프를 해야 됩니다. 결선 방법은 제일 어렵고, 결선을 잘 못하게 되면은 정기적인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대리점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G스택으로 연락을 주시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결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WN 스택 GPM8330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BNC 단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여기 보이는 대로 전류가 최대 20A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그 이상을 측정하셔야 되는 경우에 커런스 트랜스포머 CT나 클램프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클램프 센서나 CT 출력에 따라서 EX1 단자나 EX2 단자에 클램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GWN 스택에서 가격을 삼성 파워메다를 1100만원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다양한 EX 옵션과 랜 통신 옵션을 추가를 함으로써 구매자는 대략 200만원 이상의 금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장비 전면으로 돌아와서 결선을 다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측정을 위해서 와이어링을 눌러줍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3P, 3W, 3P, 4W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RSTN을 사용하는 중성선을 사용하는 상전압 측정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은 3V, 3A, RST 33 380V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삼상 측정 방식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뒤에서 결선만 제대로 되었다면은 이 와이어링을 잘못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장비가 손상되거나 정기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워메다가 연산하는 연산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 방식이 측정 파라미터의 결과값이 잘못 나타나는 수준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것을 3V, 3A로 선택을 하시고 다시 계속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화면에서 엔라지 버튼을 누르면은 핵심적인 파라미터 4가지만 화면에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기능 아주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ESC를 눌러서 나간 다음에 인터그레이터는 GPM813과 마찬가지로 적산 전력에 대한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셋을 눌러서 수동으로 적산을 시작할 건지 스탠다드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설정을 적산 전력을 측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적산을 시작하고 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ESC를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엘리멘트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적산 전력의 만약에 3V, 3A 결선 방법이라면은 RST와 시그마 값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화면으로 나가시면은 다음으로 파라메타 버튼을 누르시면은 측정하는 파라메타를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파란색 컷으로 바뀌었을 때 뭐 원하는 파라메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삼성 파워메다 같은 경우에 이런 파라메타를 바꾸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누메릭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파라메타를 말고 ESC를 눌러서 누메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삼성 파워메다에서 측정하는 파라메타 값들을 한눈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파라메타를 변경하시는 것보다 누메릭 버튼을 눌러서 한눈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엘리멘트 3V, 3A 개선 방식으로 RST와 시그마 값
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급 라인으로 생각되는 Y 사이 파워메다나 H 사이 파워메다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아주 좋고 시각적으로도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삼상 측정을 하실 때 이 화면을 놓고 많이 보시겠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다른 파라메타들을 확인도 가능하고요. 특히 고조파 옵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당 가격으로는 옵션이 아주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여기 보시면 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3, 2, 1 총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웨이브폼을 보시면은 여기서 파형을 이렇게 이제 측정되는 값들을 파형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상 전력인 경우에 상간의 위상이나 동기화 등을 확인도 가능하고요. 파라메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Y 사이 500 시리즈에서 확인이 가능한 기능이었는데, 그렇게 친다면은 이 GPM8330은 Y 사이 300 시리즈와 500 시리즈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Y 사이 300 시리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추천을 드리는 장비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웨이브폼 화면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버튼을 눌러서 고조파 성분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모드나 이런 것들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면에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측정하는 파라메타 값이 변하게 됩니다. Vmin 값, DC 값, AC 값, AC/DC 이 순으로 변환이 되고요. 보통은 AC/DC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셋업을 누르셔가지고 다음으로 측정 환경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커서가 여기에 주황색으로 있는 경우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파란색을 만드신 다음에 내려가면서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트 업데이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 0.25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보시기 상당히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0.25초 정도 해놓으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나갔습니다. 데이터 저장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 ON 해놓으시면 USB를 꽂아서 데이터 저장도 일부적으로 가능합니다. ON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화면으로 나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저장이 켜져 있으면 스토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꺼보도록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프. 방금 막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셋업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런 버튼들을 눌러서 레인지 선택을 가능할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레이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전압과 전류가 파워메다가 직접적으로 측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해 가지고 측정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 측정하는 할 때 비율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엘리멘트를 선택하시고 1번만 한다든지 5를 선택하시고 전압
CT, 볼타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것을 ON을 하셔가지고 비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압 V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CT가 좀 중요한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메다가 제대로 측정 가능한 전류가 20A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사용하는 뭐 100A, 200A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CT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CT 레이쇼 스테이트를 ON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배율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A CT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 CT의 2차 측 출력은 5A이기 때문에 100대 5 해가지고 2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크리스트, 디크리스트가 있네요. 20을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시면은 CT 배율이 설정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꼭 꺼놓으셔야 되고요. 이게 잘못 설정되게 되면은 값들이 20배에 증폭되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OK를 눌러서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드카피를 누르시면은 USB를 끼워 놓은 경우에 이 파워메다의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GPM8330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옵션이 아주 풍부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 옵션도 풍부하고 뒤에 클램프 센서를 사용한 전류 측정도 가능할 수 있게 EX 단자들 옵션도 있고, 다음으로 적산 전력 측정 기능, 파형 측정 기능, 고조파 측정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옵션 가격을 포함한다면은 경쟁사 대비 정가에서 한 500만원 정도 더 비싼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돌아갈 때는 기존 화면으로 넘어가실 때는 매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파형을 보시고 매저를 눌러서 파라메타를 보시거나 하모닉을 눌러서 측정을 하시고 매저를 눌러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